5월 30일 싱가포르는 506명이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총 34,366케이스가 되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세 번째로 마스크를 나눠주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커뮤니티 센터 가서 받아올 수도 있지만 커뮤니티 센터 앞에 설치되어 있는 자판기에서 받아올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시메이에서 자판기에서 마스크를 뽑으려고 하는데 안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를 해서 한 사람을 체포했는데 그 사람이 마스크를 200개나 빼간 거예요. 과거 인력 채용 담당 근무자로 일하면서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이용해서 마스크를 200개 이상을 빼간 거예요. 범죄가 뻔히 드러날 이런 짓을 도대체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나눠주는 마스크가 이런 데 들어서 나오거든요. 세 겹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고요. 마스크가 이런 마스크예요. 안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되어 있고 바깥에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윗부분인데 윗부분은 와이어가 들어있어 가지고 코를 이렇게 꼭꼭 눌러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게 사이즈가 고정이 되어 있어서 다 같은 한 사이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턱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붕 떠 있어요. 여성분들이 쓰기에는 턱 있는 부분이 약간 붕 떠 있는 상태고요. 저희 신랑이 똑같은 걸 써봤는데 저희 신랑한테는 이렇게 딱 맞는 그런 사이즈더라고요. 천 3겹으로 만든 건데 오가닉 코튼 2겹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잘 마르는 천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엊그제 이어서 어제도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퇴원을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를 이제 테스트 없이 입원 후 21일 지나면 전부 퇴원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퇴원 환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서킷 브레이커가 끝나고 2단계가 되면 많은 회사들이 이제 직원들이 돌아가서 일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기업은 가정에서 근무하는 것을 디폴트 옵션으로 채택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집에서 일해온 직원들은 계속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대안이 없는 사람들만 사무실로 돌아가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인력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점검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를 보장하지 않거나 안전한 관리 대책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장을 폐쇄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대요. 그리고 회사에 나가서 일하더라도 회사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을 해야 할 수도 있고 단체로 나가서 점심을 먹는 것도 안 될 거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좋은 사무실로 고층이고 에어컨이 있고 창문이 없고 그런 빌딩들을 선호했는데 앞으로 새로 건물을 지을 때는 창문이 있는 사무실들이 아마 더 인기가 많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면 자연환기가 없으면 내부에서만 공기가 순환되면 많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중국의 식당에서 감염자들이 많이 나왔는데 감염자가 앉아있던 테이블과 같은 라인에 있던 사람들이 감염이 걸린 거예요. 근데 테이블이 4m 이상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렇게 감염이 걸린 거예요. 근데 감염자가 앉아있던 곳하고 다른 라인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감염에 걸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연구를 해봤는데 에어컨 바람이 순환이 되면서 그 순환되는 공기 안에 앉아있었던 사람들이 감염이 됐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창문을 열어놓을 수 없는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에서 일하실 때도 마스크를 쓰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요. 싱가포르도 6월 2일부터 학교가 이제 개학을 하고 그리고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6월 20일부터 등교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마스크를 청각장애학교와 청각봉사단체에 지급을 할 거라고 합니다. 수화와 더불어서 입술 모양을 읽어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마스크가 필요했다고 해요. 이거는 정부에서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마스크를 준비를 했나 봐요. 근데 앞부분이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호흡을 하면은 뿌옇게 되는데 그거를 비누를 문질러서 그대로 말리면은 앞에 습기가 차는 걸 좀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비록 소수지만 그래도 소외되지 않고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그분들이 나도 사회에 속해 있구나라는 어떤 소속감 같은 거를 심어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위스에서는 신생아가 한 명 바이러스 때문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 마음이 어떨지 상상을 못 하겠어요. 특히나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몸도 다 못 추스렸을 것 같은데 마음과 몸을 같이 잘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아기는 너무 짧은 생이라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요.
그리고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라고 말도 못하겠어요. 태어나서 부모님 사랑 많이 받고 세상을 살아가고 그러려고 태어난 건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갈 길이 멀다라는 말로 시작되는 기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단 면역 기준이 얼마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 전문가들이 한 60에서 80%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집단 면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도시들조차도 낮은 감염률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스웨덴이나 영국 같은 도시들도 아직도 7에서 17% 정도 감염이 됐고 뉴욕 같은 경우에도 한 20%의 사람들이 감염이 됐었고 우한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 감염이 된 걸로 나온대요. 그래서 하버드의 역학학자가 이 연구를 종합해 보면 집단 면역에는 곧 도달하는 게 힘들 것 같다라고 밝혔답니다. 게다가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얻는다는 어떤 암시적인 증거가 있지만 얼마나 강한 면역력이 생기는 건지 그리고 그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될 건지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전혀 모르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쨌든 호흡기계의 감기 질환인 거잖아요. 다른 감기 질환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몇 달 지나면 다시 또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면역력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 영구적으로 면역력을 갖게 된다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현재 백신이 없기 때문에 새롭고 더 효과적인 치료 없이 면역력을 집단으로 얻는다는 것은 그만큼 더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그만큼 더 많은 사망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은 힘들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지 오지 않을 수도 있는 백신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도 감염자가 지금 전 세계에서 8번째로 많아졌습니다. 17만 3천 명이 넘어가고 있고 사망자 수도 거의 5천 명에 가까이 되고 있거든요. 인도 조지 글로벌 헬스 연구소 상임이사가 락다운이 전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락다운을 2달째 하고 있고 내일 락다운이 끝난대요. 근데 이거를 더 오래 유지할 수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하루하루의 임금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빈민가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힘든 상태이고 심지어 이런 바이러스가 없는 상태에서도 의료 시스템 자원이 부족한 병원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뭄바이는 인도의 큰 도시 중에 하나지만 또 거기 슬럼가도 있어서 많은 빈민층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병원의 복도에 시체들이 방치되어져 있고 그리고 환자들은 침대가 없어서 복도에서 바닥에서 일단 머무르고 있대요. 게다가 이런 바이러스 환자들이 많이 몰리면서 다른 걸로 치료받아야 되는 환자들은 아예 갈 곳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 한 병원의 간호사가 얘기를 했는데 가족들이 감염될 걸 우려해서 사망했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와서 찾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시신을. 그래서 병원에 시신들이 많이 쌓여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를 둘러싼 극심한 공포는 인도에서 새로운 종류의 불가촉 천민들을 만들어내고 있대요. 감염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은 이웃들로부터 외면받거나 임대 아파트에서 쫓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러스로 지금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30년 만에 최악의 메뚜기가 와서 또 힘든 일을 겪고 있어요. 처음에는 곡식만 염려를 했었는데 이제는 비행기 이착륙할 때 너무 위험하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대요. 메뚜기 떼가 너무 많으면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조종사가 운전할 때 위험하다는 경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메뚜기 떼가 비행기에 빨려 들어가서 비행기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더 문제는 다음 달이면 지금 있는 메뚜기 떼 외에 아프리카에서 오는 메뚜기 떼까지 이제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인도의 부자들이야 이런 문제가 별로 크게 와닿지 않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트럼프가 경제 재개를 해도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G7 미팅을 워싱턴에서 열기를 원했잖아요. 각국의 지도자들을 초청했는데 지금 다른 나라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겠다고 밝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일본의 아베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가고 싶다라고 밝혔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가지 않겠다라고 밝혔대요. 계속해서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초청은 고맙지만 갈 수가 없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계 소식도 싱가포르 뉴스에서 전하고 있는데요. 한국 공포영화 곤지암이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한다고 합니다. 곤지암은 220만 달러 예산으로 만든 영화인데 전 세계적으로 2천만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하네요. 한류의 강세가 계속되면서 부산행, 악녀, 극한직업 같은 영화들도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를 할 계획인가 봅니다. 한국 영화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